안녕하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이야기 인생 후반전 TV입니다. 오늘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겪고 계시는 절절한 고통 하나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혹시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새벽 2, 3시에 갑자기 종아리가 돌덩이처럼 딱딱해지면서 견딜 수 없는 통증이 몰려오는 그 순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한 일이라고 체념하고 계시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살펴볼 분은 가정의학과 김민정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성우 어르신이 어떻게 이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집에서 오늘 당장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든 걸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약도 필요 없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이 특별한 방법. 정말 놓치면 아까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같은 실용적인 건강 꿀팁들을 더 많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밤마다 다리 쥐로 고생하시는 부모님 또는 비슷한 고민을 가진 소중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고통스러운 밤을 편안한 숙면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성우 어르신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교수님, 실제로 야간 근육 경련, 특히 다리쥐로 고생하시는 시니어분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3년 대한가정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37%가 주 3회 이상 야간 다리 경련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수면 장애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심각한 건강 문제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증상을 겪는 분들의 78%가 노화 현상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는군요. 최근에는 이런 증상의 원인에 대해 어떤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나요? 최근 연구들은 야간 다리 경련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특정 영양소 부족, 특히 마그네슘 결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료진과 환자분들이 이를 간과하고 계시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런 고통이 실제 어르신들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최근에 만나신 환자분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최근에 만난 73세 박성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성호 어르신은 40년 넘게 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해 오신 분이에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여시고 저녁 8시까지 부지런히 일하시는 우리네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이죠. 하지만 2년 전부터 성호 어르신의 밤은 지옥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매일 새벽 2시, 3시쯤이면 어김없이 종아리에 극심한 쥐가 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성호 어르신이 저에게 악 하는 비명소리에 아내가 깨어 허둥대며 다리를 주물러 주지만 한 번 시작된 경련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오래 지속되나요? 10분, 길게는 20분까지 이어지는 통증 때문에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셨다고 해요. 이런 상황이 매일 반복되니까 제대로 된 잠을 잘 수가 없었죠. 이런 패턴이 전형적인가요? 네, 전형적인 야간 다리 경련의 양상입니다. 보통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의 마그네슘 농도가 가장 낮아지는 시점과 일치합니다. 특히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 근육 피로가 누적되면서 증상이 더욱 심해지죠. 수면 부족이 낮 시간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성호 어르신이 가장 힘들어하신 게 아침에 일어날 때였어요. 새벽에 몇 번씩 깨다 보니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미 피곤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해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밤사이 굳어진 다리 근육 때문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다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5분이면 끝날 가게 문 여는 일이 20분, 30분씩 걸리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분들은 모르셨나요? 성호 어르신이 가족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 애쓰셨어요. 아들, 딸들이 걱정할까 봐서 괜찮다, 괜찮아, 조금 뻣뻣할 뿐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속으로는 점점 걱정이 커져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병원은 찾아가셨나요?
견디다 못해서 동네 병원을 찾아가셨어요. 하지만 거기서 받은 답변이 많이 실망스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답변을 받으셨나요? 나이가 드시면 다들 그런 증상이 있어요. 혈압약 드시고 계시니까 근육이완제나 가벼운 수면제를 처방해 드릴게요. 라는 답변이었어요. 이런 접근이 일반적인가요?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은 의료진들이 야간 다리 경련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수면제나 근육이완제가 일시적인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의존성만 높아질 뿐입니다. 최근 유럽 노인의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야간 다리 경련의 85%가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의 전해질 불균형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거든요. 성우 어르신은 처방받은 약이 도움이 되셨나요? 처음 며칠은 복용해 보셨다고 해요. 하지만 큰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수면제 때문에 아침에 더 멍한 느낌이 들어서 약 복용을 중단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되셨나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는데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다고 해요. 수면 부족이 누적되면서 낮에도 자꾸 졸음이 쏟아지고 시장에서 손님을 맞을 때도 예전 같은 활기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변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딸분이 아빠 많이 힘드시죠? 가게 문 좀 일찍 닫으시는 게 어때요? 라고 걱정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성우 어르신은 40년 넘게 지켜온 가게를 그냥 포기할 수는 없다고 하시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이제 나이가 든 건가 하는 체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시기 성호 어르신의 하루 일과는 어땠나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성우 어르신이 저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새벽 2시쯤 어김없이 찾아오는 다리 경련에 악!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어나신다고 해요. 아내분이 황급히 일어나 다리를 주물러 주지만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15분 이상 고통스러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겨우 잠이 들면 또 새벽 4시쯤 또 한 번. 이번에는 양쪽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나서 침대에서 뒹굴며 신음하셨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시는 것도 힘드셨겠어요. 네, 알람이 울려도 쉽게 일어나지 못하셨다고 해요. 밤사이 경련으로 뭉친 다리 근육 때문에 첫 발을 내딛는 것조차 고역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화장실까지 가는 10m 남짓한 거리를 절뚝거리며 걸어야 했다고 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다른 건강 문제도 생기지 않나요? 맞습니다. 단순히 다리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수면 부족으로 인한 만성 피로, 우울감, 인지기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야간다리 경련을 겪는 노인들의 경우 우울증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2.3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성호 어르신도 그런 증상들을 보이셨나요? 네.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웃음도 사라져 가셨다고 해요. 예전에는 시장에서 성원의 반찬집 사장님 하면 누구나 알 정도로 인정받는 분이셨거든요. 손님들과 농담도 주고받고 젊은 상인들에게 장사 요령도 가르쳐 주시던 분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수면 부족으로 하루 종일 피곤한 상태가 되니까 손님 응대할 때도 예전 같은 친근함이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이게 정말 문제인데요. 주변 사람들이 아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그냥 참고 사는 거지 뭐. 늙으면 어디 한 군데 안 아픈 곳이 있나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런 말들이 성우 어르신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포기하라는 신호로 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가진 노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군요. 맞습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아프다는 생각이 많은 노인분들로 하여금 치료 가능한 증상조차 포기하게 만들고 있어요. 특히 야간 다리 경련의 경우 적절한 영양 보충과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80% 이상 호전될 수 있는 증상인데 말이죠. 성우 어르신은 그 시점에서 어떤 심정이셨나요? 6개월 정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완전히 체념 상태에 빠지셨다고 해요. 아내분께 내가 이제 정말 늙었나 보다. 다들 나이 들면 이런다고 하니까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건강하게 일해오던 분이 갑자기 찾아온 이 증상 때문에 자신의 노화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매일 밤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점점 삶의 의욕을 잃어가고 계셨어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네요. 교수님,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나요? 안타깝게도 대부분 잘못된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세 가지 패턴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약물 의존형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통제나 근육 이완제에만 의존하시죠.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차 내성이 생기면서 더 강한 약을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두 번째는 민간요법 맹신형이에요.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이나 파스, 온찜질 등에만 의존하시면서 정작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죠. 세 번째가 가장 위험한 방치형입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것이라며 아예 포기해버리시는 거예요. 성어 어르신도 그런 패턴을 보이셨나요? 네, 전형적인 약물 의존 패턴이었어요. 병원에서 근육 이완제를 처방받고 처음 2, 3일은 효과를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1, 2주 지나면서 같은 용량으로는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럼 어떻게 되었나요? 다시 병원을 찾아가서 더 강한 처방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이때부터 부작용이 시작됐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무겁고 멍한 느낌이 심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약 때문에 오히려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 거군요. 맞습니다. 성어 어르신이 저에게 약을 끊자니 밤에 더 아프고 계속 먹자니 낮에 정신이 흐릿해져서 장사를 제대로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의로 이틀 먹고 하루 쉬는 식으로 조절하기 시작하셨는데 이게 더 큰 문제가 되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약을 끊는 날에는 리바운드 현상으로 경련이 평소보다 2, 3배 더 심해졌어요. 이런 식으로 3개월을 보내니까 처음 상태보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죠. 정말 악순환이네요. 이런 임의적인 약물 조절이 위험한 이유가 있나요? 근육 이완제의 경우 갑작스럽게 중단하면 리바운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또한 근본적인 마그네슘 부족이나 전해질 불균형은 전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약물 의존성만 높아질 뿐입니다. 장기 복용 시에는 간 기능 저하나 인지 기능 저하까지 야기할 수 있어서 매우 주의해야 하죠. 그런 상황에서 성우 어르신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우연한 계기로 전환점을 맞게 되었어요. 평소 가던 약국의 약사 선생님과의 대화에서였죠. 성우 어르신이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이자 약사 선생님이 먼저 걱정을 표했다고 해요. 약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야간 다리 경련의 상당수가 마그네슘 부족 때문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마그네슘 보충제와 함께 앱섬솔트 족욕을 병행해보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성우 어르신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매우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병원에서는 한 번도 마그네슘에 대한 언급이 없었나봐요.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은 의료진들이 야간 다리 경련의 원인으로 마그네슘 결핍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2022년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마그네슘 보충이 야간 다리 경련 빈도를 평균 41.6%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효과가 더욱 뚜렷했죠. 성우 어르신의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에는 당연히 반신반의하셨죠. 정말 그런 간단한 방법으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품으셨어요. 하지만 약사 선생님이 부작용도 거의 없으니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하시니까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시도해 보셨나요? 아니에요. 며칠 더 고민하고 계셨는데 그 주말에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동네 목욕탕에서 평소 알던 이웃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똑같은 경험을 하셨던 거예요. 어떤 경험이요? 그분도 작년까지 똑같은 야간 다리 경련으로 고생하셨는데 며느리의 권유로 앱섬솔트 족욕을 시작한 후 완전히 나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우 어르신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 이웃분은 얼마나 하셨다고 하셨나요? 2달 정도 꾸준히 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일주일쯤 하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 하시면서 지금은 밤에 쥐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하셨어요. 성우 어르신에게는 이게 결정적인 동기부여가 되었죠. 실제 경험자의 증언을 직접 들으니까 확신이 서셨겠네요. 맞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부인께 이 이야기를 전하니까 부인분도 지금까지 안 해본 게 어딨냐, 약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해보자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앱솜솔트 족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앱솜솔트는 황산 마그네슘의 일종으로 따뜻한 물에 녹여서 족욕을 하면 피부를 통해 마그네슘이 흡수되는 경피 마그네슘 보충법입니다. 소화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피부를 통해 흡수되기 때문에 위장장애 없이 마그네슘 수치를 높일 수 있죠. 특히 족욕은 하체 혈액순환도 개선해주므로 일석이조 효과가 있습니다. 성 어르신은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약서 선생님께 사용법을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고 앱솜 솔트를 한 스푼 정도 넣어서 15에서 20분간 발을 담그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뜨겁지 않게, 적당히 따뜻한 정도로요. 첫 시도는 어땠나요? 성우 어르신 부부가 그날 저녁 처음으로 함께 조격을 해보셨어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셨는데 15분 정도 지나니까 다리가 좀 가벼워지는 것 같다, 근육이 풀리는 느낌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은 어떠셨나요? 놀랍게도 오랜만에 새벽 2시를 넘겨서까지 깨지 않고 주무셨어요. 완전히 경련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평소보다는 확실히 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성우 어르신이 혹시 우연의 일치일까? 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기대감을 품기 시작하셨죠. 정말 작은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때로는 이런 작은 정보와 우연한 만남들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도 하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드디어 성호 어르신에게 작은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네요. 과연 이 조격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성호 어르신이 작은 희망을 품고 조격을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처음 며칠은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정말 미묘한 변화부터 시작됐어요. 성호 어르신 부부가 그날 저녁 아내분이 준비한 대야에 따뜻한 물과 앱솜 솔트를 넣고 조격을 해보셨는데 처음엔 그냥 따뜻하다 정도라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바로 효과를 느끼지는 못하셨겠네요. 그런데 15, 20분 정도 지나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다리 근육이 좀 풀리는 것 같은데 하시면서 아내분도 뭔가 다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이야 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은 어떠셨나요? 놀랍게도 평소보다 훨씬 나았다고 해요. 완전히 경련이 없지는 않았지만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성호 어르신이 혹시 우연일까 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기대를 하기 시작하셨죠. 그 후 며칠 더 계속 해보셨나요? 네, 며칠간 매일 저녁 조격을 꾸준히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하루하루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둘째 날에는 경련이 와도 예전보다 빨리 풀렸고 셋째 날부터는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수면의 질이 개선되기 시작한 거군요. 맞습니다. 성호 어르신이 저에게 일주일 정도 하니까 정말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밤마다 괴롭히던 쥐가 확실히 줄어들고 새벽에 자주 깨던 습관이 사라지면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도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요? 그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이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뻣뻣해서 첫 팔을 내딛기 힘들어 하셨는데 조격을 시작한 후부터는 아침에 덜 피곤해지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언제부터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느끼셨을까요? 성호 어르신이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조격을 시작한 지 10일째 되는 날이었다고 해요. 그날은 새벽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주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몇 달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을 확인해 보니 정말 밤새 한 번도 안 깬 거였다고 해요. 그때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성호 어르신이 저에게 그때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정말 효과가 있구나. 내가 다시 제대로 잘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확실히 품게 되신 순간이었다고 해요. 앱솜 솔트 조격이 실제로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건가요? 앱솜 솔트는 황산 마그네슘의 결정체인데요. 따뜻한 물에 녹으면 마그네슘 이온이 피부를 통해 흡수됩니다. 이를 경피 흡수라고 하는데 특히 발바닥은 모공이 크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서 흡수율이 높아요. 일반적인 마그네슘 보충주와는 다른 건가요? 네. 경구용 마그네슘 보충제는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경피 흡수는 이런 부작용 없이 직접 혈류로 들어가므로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조격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따뜻한 물 자체가 하체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여기에 마그네슘 흡수까지 더해지니까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2021년 발표된 연구에서도 앱솜 솔트 조격이 근육 경련 감소와 수면질 개선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수면이 개선되면서 낮 시간 활동에도 변화가 있었나요? 그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었어요. 성우 어르신이
몇 달 만에 제대로 된 잠을 자니까 완전히 바른 사람이 된 기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오후마다 졸던 모습이 사라지고 시장에서 손님을 맞이할 때 예전처럼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다고 해요. 시장 상인들이나 손님들도 변화를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성우 어르신이 말씀하시길 시장 상인들과 대화도 늘어나고 예전처럼 웃음을 되찾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단골 손님 한 분이 사장님 요즘 많이 좋아 보이시네요. 뭔 좋은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실 정도였다고 해요. 다른 신체적 변화도 있었나요? 네,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도 개선이 있었어요. 소화가 편해지고 변비와 더부룩함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종아리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가려움도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마그네슘이 소화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습니다. 마그네슘은 장 근육의 연동 운동을 도와주고 소화 효소 활성화에도 관여하거든요. 또한 피부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개선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수면의 질이 회복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나요? 성어 어르신이 저에게 하루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피곤한 상태였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활력이 느껴진다고 해요. 심리적인 변화도 컸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무엇보다 성어 어르신이 내가 늙어서가 아니라 몸이 필요한 걸 채워주지 못했던 거였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인식 전환이었던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노화 때문이라고 체념하고 계셨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는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적절한 관리를 통해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신 거죠. 이런 마음의 변화가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간단해 보이는 족욕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뇨. 족욕의 효과를 확실히 느끼신 후 성우 어르신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니까 더욱 꾸준히 하기 시작하셨어요. 매일 저녁 7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족욕을 준비하셨다고 해요. 성우 어르신이 이제 이게 내 하루 일과의 마지막 의식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내분도 함께 하셨나요? 네, 부부가 함께 족욕을 하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해요. 아내분도 남편 덕분에 나도 나리가 편해지고 잠도 잘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성우 어르신이 40년 결혼 생활에 이런 시간이 있을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족욕을 꾸준히 하시면서 일상생활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정말 전방위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건 시장에서의 모습이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의자에 기대 앉아서 졸고 계셨는데 이제는 손님들과 활발하게 대화하고 농담도 주고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손님들의 반응도 달라졌겠네요. 네, 한 단골 손님이 사장님 요즘 완전히 달라지셨네요. 몇 살 젊어지신 것 같아요. 라고 하셨다고 해요. 또 다른 분은 예전 활기찬 사장님이 돌아오셨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장 상인분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성우 어르신이 이전에는 피곤해서 다른 상인들과 대화를 피했는데 이제는 먼저 인사도 하고 젊은 상인들에게 장사 조언도 해주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성우 형이 요즘 완전 달라졌다는 말을 들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다리 경련 외에 다른 건강상의 변화도 있었나요? 놀랍게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어요. 우선 소화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전에는 식사 후 더부룩하고 속이 답답한 경우가 많았는데 족욕을 시작한 후부터는 그런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해요. 마그네슘이 소화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습니다. 마그네슘은 위장관의 평활근 수축을 조절하고 소화효소의 활성화에 관여합니다. 또한 장내 수분 조절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변비 개선에도 효과적이죠. 실제로 성우 어르신도 변비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변화들도 있었나요? 네, 피부 상태도 개선되었다고 해요. 특히 종아리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이전에 가끔 있던 가려움증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전반적으로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나요? 성우 어르신이 하루하루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이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피곤한 상태로 하루를 버티듯이 사셨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에너지가 충만하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느끼셨을까요? 가게 일을 할 때 외 집중력이 확연히 달라졌다고 해요.
이전에는 오후만 되면 멍해지고 실수도 자주 했는데 이제는 저녁까지도 또렷한 정신으로 일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산 실수도 현저히 줄었고 손님 주문을 받을 때도 훨씬 정확해졌다고 해요. 이런 변화가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되나요? 물론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독소를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하며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인지 기능, 집중력, 판단력이 모두 개선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죠. 또한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정상화되면서 근육 회복과 전반적인 컨디션도 좋아집니다. 가족분들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었나요? 이게 정말 감동적인 부분이었어요. 성우 어르신이 이제 가족 식탁에서 손주들에게 건강 이야기를 해주는 여유가 생겼다고 해요. 이전에는 피곤해서 식사 후 바로 눕곤 하셨는데 이제는 손주들과 대화도 나누고 놀아주기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손주분들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초등학생인 손녀가 할아버지가 요즘 재미있어졌어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성우 어르신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손주들에게 활기찬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아내분과의 관계는 어떠셨나요? 아내분이 가장 큰 변화를 느끼셨다고 해요. 이전에는 남편이 밤마다 아파하시니까 본인도 잠을 설치고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두 분 다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격을 함께 하면서 대화 시간도 늘어났고 40년 결혼 생활 중 가장 평화로운 시기라고 하셨어요. 성호 어르신이 다른 분들과도 이 경험을 나누셨나요? 네, 적극적으로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시장에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상인분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셨다고 해요. 이건 약이 아니라 습관이야. 꾸준히 하면 분명 달라질 거야 라고 강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성호 어르신의 변화를 직접 본 분들은 나도 해보고 싶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몇 분이 시작해서 비슷한 효과를 보고 계신다고 해요. 성호 어르신이 이런 변화를 통해 깨달은 점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노인의 고통이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었어요. 성호 어르신이 저에게 나는 이제 확신한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돌봄의 부족에서 오는 고통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의미 깊은 깨달음이네요. 맞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신 거죠. 이제 성호 어르신은 단순히 증상이 개선된 것을 넘어서 노년기 건강관리에 대한 새로운 철학을 갖게 되신 것 같아요. 정말 감동적인 변화네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작은 습관이군요. 현재 성호 어르신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이제는 조격이 완전히 생활의 일부가 되셨어요. 성호 어르신이 저에게 저녁마다 아내와 함께 조격을 하는 것이 하루의 의식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치료 목적이 아니라 부부만의 소중한 시간이 된 거죠. 지금도 꾸준히 하고 계시는군요. 네, 6개월째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하고 계세요. 성호 어르신 말씀으로는 이제 이게 없으면 하루가 마무리된 것 같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겨울철에는 조격 시간이 더 길어진다고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현재 성호 어르신의 일상은 어떤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뵀을 때도 시장에서 손주들과 함께 웃으면서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족 식탁에서 손주들에게 건강 이야기를 해주는 여유도 생기셨고 무엇보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장에서의 모습도 예전처럼 활기차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는 시장의 건강 전도사가 되셨어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시면서 노인의 고통은 당연한 게 아니다. 작은 습관이 삶을 바꾼다고 항상 강조하신다고 해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계시는군요. 네, 성호 어르신을 통해 조격을 시작한 시장 상인분들이 벌써 4, 5명 되신다고 해요. 그분들도 비슷한 효과를 보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성호 어르신이 내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니까 정말 보람있다고 하시면서 뿌듯해 하셨어요. 교수님, 오늘 성호 어르신 사례를 통해 살펴본 앱솜 솔트 조격의 효과를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선 주요 효과들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야간 다리 경련의 현저한 감소입니다. 마그네슘 보충을 통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정상화되는 거죠. 둘째는 수면질의 개선입니다. 경련이 줄어들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고 이는 전반적인 컨디션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셋째는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따뜻한 물과 마그네슘의 상승 효과로 하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넷째는 소화기능 개선과 피부 건강 향상 등의 부수적 효과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대부분의 분들에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심장질환이나 혈압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은 사전에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고 당뇨병으로 인한 말초신경병증이 있는 분들은 물 온도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발목까지 잠길 정도의 따뜻한 물에 앱솜솔트를 한두 스푼 정도 넣고 15에서 20분간 조격하시면 됩니다.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정도, 너무 뜨겁지 않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언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요? 저녁 7, 8시경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격 후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수면을 유도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최소로 2에서 3주는 지속해야 효과를 실감할 수 있어요. 앱솜솔트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일반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에요. 다만 순도 높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향이나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보다는 순수한 앱솜솔트를 권합니다. 성호 어르신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더 넓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노화에 대한 인식 변화인 것 같아요. 나이 들면 당연히 아프다는 체념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적절한 관리를 통해 건강한 노년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적 사고로의 전환이죠. 예방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으시겠네요. 맞습니다. 증상이 심해진 후에 대처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40, 50대부터도 마그네슘 부족에 관심을 갖고 적절한 보충을 해주시면 노년기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가족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성호 어르신의 경우 아내분의 지지가 정말 중요했어요. 혼자서는 지속하기 어려웠을 텐데 부부가 함께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 준 것이 성공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호 어르신이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성호 어르신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나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교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 15분, 20분의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특히 야간 다리 경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당장 앱솜솔트 조격을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박성호 어르신의 감동적인 변화 이야기와 함께 야간 다리 경련 해결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앱솜솔트 조격이 한 어르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노인의 고통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작은 습관이 삶을 바꾼다는 성호 어르신의 메시지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에게 맞는 건강관리법을 찾아가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시니어 분들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런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